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뭐 며칠 전에 왔죠. 한 2, 3일 지났나 한 4, 5일 지났나 모르겠네. 일주일도 아직 안 됐는데 그분이 적어도 한 달인지 한 달 정도 됐지 싶어요. 우리 깨 저기 심는 때가 언젠가 몰라. 그날에 오셨는데 그날 이분이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니까 멀쩡해요. 살도 탱탱하고 뭐 말도 잘하고 씩씩하고. 그래서 위암을 수술을 받고 오셨다 하길래 참 잘하셨네요. 그냥 여기 생활하면 제발만 안 하면 되니까 그냥 계시라고 이랬더니 가족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병원의 의사 처방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왔네요. 이번에 보니까 항암제를 너무 독하게 맞아가지고 그때 수술하고 밥 잘 먹고 괜찮았는데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파조금이 돼서 와버렸어. 이 항암제가 사람의 세포를 이제 다 파괴시킵니다. 암을 재발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을 잘라내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제 절대로 맞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 성서의학의 추천사를 쓴 그 김요한 의사는요, 직장암 말기에서 대장으로 임파선으로 척추로 다 퍼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항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그걸 열고 잘랐고 그 주변만 잘랐지 다 못 드러냈죠. 병원에서 방사선 하자 했는데 이번에 안 하고 바로 이 치료법 적용해서 지금 뭐 15년 동안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암 아직 자기는 검사 안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3개월 산다는 사람이 지금 15년 살고 있는 거 보면 다 치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연 치료가 될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평상시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체력이 아주 탄탄하게 지방질이라 이게 아주 몸이 아주 그냥 뭐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아요. 통통하고 혈색도 있고 혈기가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다만 배설이 안 되죠. 항문에 암이 꽉 막아버렸으니까. 그 정도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몸에 계속 이 자연 면역성을 올리고 자연 이 피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암제를 맞아버리면 이 피를 생성하는 이 골수를 최고로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암제 많이 맞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자꾸. 백혈구도 죽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저는 뭐 의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한계를 느끼고 오는 사람들만 많이 제가 이제 받아보잖아요. 제가 25년 동안 그냥 무대뽀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제가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제가 붙잡고 일을 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답은 다 있어요. 답이 있어요. 이 확실하게 답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되느냐? 자기 자신이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일 때. 아무리 마음은 받아들이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 한 가지는 얼마든지 따라하면 받아들이고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신뢰가 안 가고 자기 자신이 자기 굴복이 안 되고 자기 상식이나 자기 어떤 지식이나 아직도 현대의학의 그쪽에 아직 머물러서 이 자체를 아직 신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여기에 와서 이 생활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 죽든 살든 붙잡아 봐야 되겠다고 할 때에 이 몸이 먹고 활동하고 자고 이 조건이 딱 갖추어져 있을 때는요. 거의 막 99.9% 다 됩니다. 그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와도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와서도 전혀 도움을 못 받고 가는 사람들, 안 받아들이거나 몸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이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누가 하라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 해서 믿으십니까?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보이는 사람도 하는 걸 보고 믿어져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건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미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뭐 어떤 건강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믿어질 때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절대로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을 공부해서 여기서 이제 답을 자꾸 끌어내니까, 저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상구 박사님처럼 의학적인 강의를 좀 못합니다. 어젯밤에 이상구 박사님과 생명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100%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의학적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는 신뢰하고 그대로 될 걸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것,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있는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가, 이 길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길을 계속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전부 성경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이상구 박사님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국은 성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자꾸 들려드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병이 생기면 의사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니까. 사실은 그런 강의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배워서 그대로 하면 그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결과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강의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거나, 안 듣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와 같은 그런 강의는 잘 들어놓고 그 생명이 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강의만 듣고 끝나는 거죠. 좋은 강의 듣고 나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강의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이제는 생명이 오는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짚어서 살게 해드리는 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베델 수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상우 박사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한 번씩 해주면 좋겠지만, 그분이 바쁜 분이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분이 강의해 놓은 걸 여러분이 한 번씩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어제도 너무 더워서 그만 여러분들 쉬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낮에 잘 걷지 못하고 시원한 시간에 좀 걸어야 되겠고 해서 저녁 시간을 막 쉬게 하고 하지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또 이 기회가 길지 않으니까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도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 나 그거 들 필요 없어 하면 그냥 그 시간에 운동하세요. 저녁 시간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만큼은 시원한 시간이고 밤에 여러분이 푹 쉬셨기 때문에 또 이 강의를 들어야 돼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막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마음 아니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하나 유교를 하나 천주교를 하나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이 종교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얻고 가도록 배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신앙생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보고 할만하거든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워서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려 여기까지 오셨잖아. 참 외국에서도 오고 먼 길에서 다 오셨으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가시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좀 배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밥 먹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 음식을 우리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어떤 병에는 뭐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안 하느냐 하면 모든 과일과 채소와 곡식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식물성 속에 없는 것들은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을 시켜서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식물 속에 있는 영양이나 어떤 칼로리를 분석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소화기계통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진정한 되는 길이 있고 얻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어저께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먹어라.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기본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이렇게 몸 상태가 약하고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면, 신장 환자, 신장 기능이 약하든지 뭐 신부전증이 왔든지 뭐 신장염이 있든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간암이든지 간경화든지 간염이든지 뭐 간경변이든지 간에 간 기능이 정상으로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이 정상으로 안 되는 사람, 요 세 종류의 사람, 특히 이제 췌장이 나빠서 당뇨가 있는 이런 분들, 뭐 이제 크게 짚으면 이런 몇 가지 기능이 정상으로 안 돼서 문제가 오는 이런 분들은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제 그제 제가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식사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도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사람은 음식량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간간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이것도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이런 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간하고 신장하고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역할도 하지만 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해독시키고 이걸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피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이 피를 다 돌려서 이 신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정맥을 동맥을 통해서 이제 피가 세포로 쫙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세포로 가지요. 그럼 세포에다가 영양소나 산소나 이런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 다 풀어서 거기서 일하게 해놓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다가 나오는 건 정맥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신장으로 가서 걸러줍니다. 그래가지고 피 속에 있는 이물질들은 전부 신장으로 걸러내고 거기서 또다시 심장으로 와서 또 다시 보내고, 그래서 풀어주고 걷어다가 걸러내고 또 갖다 풀어. 이게 우리 몸에 전부 노폐물을 치워주고요, 영양소를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우리 몸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이런 독소들 이런 것들을 또 간이 이것을 다 또 해독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도 이 암모니아 가스들을 뽑아내고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독소를 풀어내고, 이래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밑에 코를 대고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할 때 계속 몸에 독소를 이 코나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애를 이래 안고 엄마의 코심을 씌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부부가 잠잘 때도 서로 코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자지 마시고 좀 멀찌감치 이렇게 좀 자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숨을 쉴 때, 말을 할 때, 입으로, 코로 이 독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나 신장이나 그 다음에 간장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 노폐물을 다 이끌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을 정상적으로 못할 때 몸에 독소가 찹니다. 특히 이제 간이 나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차 있다든지 흑달이 왔다든지 간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뇌 혼수가 온다든지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간 기능이 나쁘면 이 암모니아 가스가 자꾸 차면 이게 뇌로 올라가면 이게 뇌 혼수가 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돌아가시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병원에 가면 즉각적으로 뭐 하냐면 관장을 시켜서 설사를 시켜서 대변을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들이 대장에 이렇게 장에 차여서 이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오는 걸 이 간이 자꾸 걸러내야 되는데 못 걸러내니까 이게 뭐 뇌로 올라가서 사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분들 신장이 나쁜 분들, 독소를 해독을 잘 못 시키는 분들, 특히 폐가 나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최대한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되 음식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간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간은 이 독소를 걸러내는 이 해독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썩어 나머지 영양소를 많이 비축해 두는 공장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보통 건강한 간이 좋은 사람들은 먹고 나머지를 자꾸 비축을 해요. 그러니까 한 끼 안 먹어도 비축되어 있던 거 자꾸 끄집어내서 쓰면은 괜찮아요. 근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 먹고 비축이 잘 안 됩니다. 이 간 기능이 약하면. 그럼 먹고 나도 흙이 고고 먹고 나도 흙이 고고 자꾸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간 환자들이 많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먹고 또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간 환자들이 먹어도 영양을 많이 보충을 못하고 흡수를 못하니까 이게 먹고 나서 빠져나가고 먹고 나서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 빠져나가는 이 처리를 하는데 또 간이 자기가 거기 가서 그 기능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암이나 간염이나 간경화나 간에 간 기능이 약해 있는 이런 분들은 음식을 아주 절제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 한 절반쯤 먹어야 되고 중간에 간식 같은 거 제가 어제 간식 나쁘다 그랬지 절대로 안 해야 되고 중간에 물만 먹어야 되고 최대한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흡수할 만큼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배설물과 함께 나가버리고 이 간 기능이 열심히 독소 처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독소 처리하는데 지쳐서 죽어가던 간 기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자꾸 어떤 기관이 망가진다, 신장이 망가진다, 뭐가 망가진다 할 때에는 그가 일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일감을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감을 많이 주면 그 일에 눌려서 그만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보면 소화력이 약하다, 위장이 약하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밥을 한 그릇씩 먹으면 절대로 소화 안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한 그릇씩 먹으면서도 소화제를 먹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제가 들어와서 지금은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소화제가 자꾸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주기 시작하면 위장이 약간 일할 수 있던 그 소화 기능까지 일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일을 안 해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소화 기능이 살아있던 그 기능마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씩 먹고 소화 잘 된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밥 한 그릇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나중에 소화제 딱 끊어버리면 하나도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 기능이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화제를 오래오래 먹다가 온 사람들은요, 과일 하나를 먹어도 소화 못 시켜요. 이 기능이 안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 때에 자꾸 일어나서 힘을 얻고 자꾸 살아나는가?
일감을 줘야 됩니다. 일감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꾸 필요에 의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엄마가 자꾸 숙제해서 학교 보내면 나중에 그 아이는 졸업해도 바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더디 하더라도 못 풀어내는 문제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점수를 10점 받아왔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러면 이 엄마가 답을 달아가지고 다음에는 요 답대로 써라 해가지고 보내면 그 아이는 그 공부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답을 못 따라서 10점을 받아왔으면 나머지 90점 못 받은 그것을 지 스스로 풀도록 천천히 해도 이걸 기회를 줘가지고 자꾸 풀어서 지 자체가 이해를 하고 지 스스로가 그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나중에 얘가 공부 맛이 들어가지고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거 엄마가 자꾸 풀어줘 버리면 이 공부에 대한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럼 뭐 답 달아주니까 그러면 졸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끝까지 공부 못하는 아이로 결국은 남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이 몸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안 갖춰줘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지는 아니하고 몸이 일을 못하니까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약을 먹고 심장이 일을 못해서 소변이 안 나가면 인후제를 먹어주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어떤 기능을 도와준다 해가지고 약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은 몸을 끊임없이 망가뜨립니다. 계속 기능을 죽여버리고 결국 희망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슐린도 최후에 써야지 당뇨 환자들이 그냥 혈당 조금 뭐 200 올라갔다 왔다 갔다 200, 300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인슐린을 팡팡 써버리면요. 췌장 기능은 점점 죽어버립니다. 점점.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주는 약은요. 최후에 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기 싫을 때 쓰는 것이고 몸을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자연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 살아있는 그 기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기능이 계속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서 일을 하게 해주면 그 기능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재미 붙여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딱 해주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스스로 일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거부터 갖다 적용을 시키지 말고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데 자, 간이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이것이 유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피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너무 많은 부담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감들이 주어질 때에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건 똑같이 간 기능에 부담을 지워주는 짐을 지워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식이나 간식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과식은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은 독을 만들어낸다 그랬거든요. 술은 바깥에서 곡식을 썩혀서 먹은 것이 그게 독주고 음식을 우리 위장에 많이 넣어가지고 소화 처리가 안 될 때 썩을 때 나오는 게 그게 독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은 거하고 과식이나 간식한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은 결국은 독소를 받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그걸 다 못 해내서 점점 일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일감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쌀 가마니 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덩어리에다 아이한테다가 쌀 가마니 집어넣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짐에 눌려서 애가 쓰러져 버리죠.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치워서 못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힘이 센 어른에게 쌀 가마니 메워주면 그뜬히 갖다 옮기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짐 때문에 깔려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관들, 이 장기들이 말이에요. 가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처리를 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지울 때에 우리 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때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점점 그 짐에 깔려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심장도 나빠지고 간장도 나빠지고 위장도 나빠지고 우리 인체의 어떤 기능들이 다 이래서 이제 나빠지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자, 이럴 때에는 거기에 지워진 과중한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짐에 깔려가지고 도무지 힘을 못 쓰고 살려달라 하는데 우리 몸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신호가 통증, 그 다음에 기능이 안 되는 정상. 이게 우리 몸이 짐에 눌려서 도무지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신호가 올 때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약하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일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짐이 너무 무겁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첫째로 달려가서 해줄 일은 짐을 들어 옮겨줘야 돼. 짐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것을 이걸 빨리 풀어내줘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쉬어라. 쉬어라. 우리 몸이 휴식을 해라. 그래서 잠을 푹 자주고 좀 일해서 쉬고 스트레스에서 쉬고 과식하고 많이 먹던 우리의 위장도 쉬고 몸을 휴식을 줘야 돼. 그러면은 몸에게 지워진 부담을 스스로 다 풀어냅니다. 슬슬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걸 풀어내지요. 그러면서 몸이 살살 풀어내면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거기에다 적당한 음식만 넣어줘야 돼. 응?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이제 한 20%밖에 안 남았다. 병원에 가면은 투석을 해서 이제 피를 뽑아서 거기 요도 그거 뭡니까?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야 된다. 그래요. 걸러가지고 넣어주고 걸러가지고 넣어주고 이제 그게 신장 투석하는 것인데 신장 기능이 한 20% 남아서 투석을 하지 아니하면 피 속에 요독이 너무 차서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 혈압이 오르고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이럴 때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20%만 일을 할 수 있으면 투석을 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이제 투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기계로 이걸 넣어서 피를 걸러내다 보면 신장이 걸러낼 때는 아주 걸러낼 것만 걸러내고 남길 영양은 전부 다 남기는데 기계가 들어가서 걸러내면 몸에 남겨둬야 될 영양소까지 다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타민 먹고 무슨 영양제 먹고 뭐 먹고 얼마나 그게 필요한 영양소를 또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투석하고 영양제 먹고 투석하고 영양제 먹고 지나다가 보면 부작용이 많이 오지요. 그 또 나빠집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20% 남았다. 그럴 때에 투석부터 하지 말고 소변이 잘 안 나가면 이뇨제부터 사용하지 말고 이럴 때에 일감을 20% 일감만 넣으면 돼. 간도 마찬가지고 소화기능이 다 마찬가지예요. 20%의 일감만 넣어주면 20% 기능이 남아있는 이 기능이 아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소변도 잘 나가고 혈압도 안 올라가고 피 속에 요독도 안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부담을 받고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기능이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일감만 넣어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거나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 몸이 잠을 통해서도 많이 독소를 풀어내고 재생을 시키는데 이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 몸은 점점 거기서 오는 부담을 받고 이 독소가 쌓여서 결국은 독이 차서 죽는 병. 독이 차서 죽는 병 아닙니까?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의 양만 넣어라. 이럴 때는 쉬어주고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고 음식은 여러분이 잡수시던 음식의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절대로 배부르게 음식 먹거나 간식을 하거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병원의 의사들은 포타슘이 많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신장이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는 이런 음식은 병원에 가면 하나도 못 먹게 합니다. 현미밥도 먹지 말고 날채소도 먹지 말고 과일도 먹지 말고 이 포타슘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은 전부 제거를 해버리면
결국은 병원에서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인데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럼 신장이 살아나느냐? 영원히 안 살아납니다. 그렇게 그거 먹지 말고 투석해가지고 영원히 안 살아납니다. 근데 의사들은 병원에 의사가 이거 못 먹게 하고 저거 못 먹게 하고 못 먹게 했다고 여기 오면 전부 의사가 못 먹게 하는 음식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그들에게 적당하게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양을 조절을 해서 일정한 기간 금식을 하고 과일을 먹이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그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도 이것을 처리하도록 일정한 기간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하되 절대로 부담이 되는 많은 양을 집어넣지 말고 적당한 양을 넣어서 조금씩 먹여서 나가면 그 들어오는 음식은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그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신장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포타슘이 쭉쭉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오는 영양소들을 받아가지고 그 영양소를 가지고 신장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장을 다루고 간장을 다루고 위장을 다루고 이래 안 합니다. 우리 몸 전체는 서로 돕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봉사를 하면서 몸이 활동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좋아하는 것만 해줘가지고 몸이 살진 않아요. 그냥 몸 전체가 좋아할 수 있도록 몸 전체가 깨어나서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다스려주면 그 자체 약한 부분은 살려주고 많은 조금 뺏어오고 모자라는 건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은 전부 서로 돕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 인체는 전부 돕고 있기 때문에 몸을 돌봐야지 어떤 병 증상을 다루어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서 실천을 하면 대단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가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부엌에 와서 음식을 어찌 하는지도 배우고 여기서 강의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줄 때 우리 몸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라고 한다. 그런 환자들 상담 오면 절대로 투석하지 말고 그냥 오라 그러죠. 그것도 이제 내가 투석을 한 1년쯤 했습니다. 투석을 한 5년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도 잘 안 나와요. 여기 와도 투석해야 돼. 왜? 신장 기능이 거의 일을 못해요. 왜? 한 5년, 8년 이렇게 뭐 투석하다가 보면요. 이제 신장 기능은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석에 의존해서 살거든요. 그런 사람 여기 오면 조금 도움은 돼.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는가 하면 여기 와서 이 식사법을 따르면 요독이 많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런 환자에게 제가 음식을 많이 안 먹이거든요. 특히 신장이나 간이 나쁜 분들은 음식을 많이 안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런 환자는 이렇게 잡수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시간에 와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음식을 과일만 먹였다든지 음식을 소식으로 시키면요. 별로 요독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한 3번씩 투석하는 이런 환자가 여기 와서도 이제 투석하러 가려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 식사 생활하고 또 병원에 가서 투석하고 오고 그러려고 보호자가 환자를 태워서 투석하러 갈 대비 다 하고 여기 오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하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제가 일주일에 3번 안 가도 괜찮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2주에 한 번을 가도 괜찮아요. 왜? 투석할 때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자꾸 뽑아내니까 요독이 많이 안 차면 될 수 있는 대로 투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뭘 하고 정규적으로 하냐면 정규적으로 의사가 일주일에 3번을 하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여기에 와서 배우는 생활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 탁 제한하죠.
좋은 공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이 잠자고 이 몸에 자연 해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자연치료 공장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따라하면 일주일에 3번씩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따라하고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상담을 하죠. 이렇게 하다가 요독이 찰 수도 있으니까 혈압이 오르고 요독이 차고 부종이 오고 이렇게 하면 빨리 투석하러 가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제가 이거 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쳤을 때에 그걸 딱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다가 이제 투석하러 가라 그러죠. 그런데 그리 자주 갈 필요는 없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 그거 못 믿어요. 못 믿어가지고 투석하러 갑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투석하러 가. 제가 못 가게 했으니까. 근데 투석하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딱 피를 뽑아보니까 당신은 굶었나? 투석 안 해도 되겠네. 그래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 투석 안 하러 가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했지 않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죠. 의사 말을 더 믿는 거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요거 조금 도움 받아볼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이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조건을 갖춰주면요. 우리 몸에 약간 남아있는 기능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이 서론적인 얘기를 이해를 하셨다면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음식 양을 월등하게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평상시 먹던 사람들의 양 거기에서 여러분이 평상시는 뭐 간식하고 과식하고 하는 그 양에서 줄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먹는 양에서 줄여야 됩니다. 간식은 물론 안 시키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한 끼에 그냥 밥 한 공기 적당하게 먹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투석하러 다니는 사람, 신장이 나쁜 사람, 간이 나쁜 사람, 간 기능이 안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보조 약품들을 약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보통 평상시에 과식, 간식 안 하고 보통으로 먹는 밥 정상량에서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꼭꼭 씹어서 먹고 한 2-3시간 있으면 딱 소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배고픈 시간에 물을 자꾸 먹어야 돼요. 이 배고프고 허기진다고 해가지고 자꾸 간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소화가 다 안 된데 음식이 들어가면 또 썩고 또 소화가 안 된데 음식이 들어가면 또 썩고 처음 들어오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미리 들어오는 음식은 또 소화 흡수 다 못하고 자꾸 썩어 나가거든요. 그럼 계속 독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장에 음식이 고여서 썩고 암모니아가 생기고 이게 이제 나중에 혼수가 오고 나중에는 이제 복수가 오고 부종이 오고 이제 다 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음식 양을 줄이고 자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과로한 운동이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이게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고 신진대사가 되고 땀을 흘리고 노폐물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때때로 피곤하면 쉬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마음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절대자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계속 지켜나가면요. 이 몸에 점점 독소가 나가고 그만 자연 회복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라고 한 이런 의사 처방을 받고 온 환자가 투석 안 하고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한 달 못 가서도 병원에 가보니까요. 너 투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리죠. 아멘.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포는 점점 살아나고 재생하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쪽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망가졌지만요. 살아나는 쪽으로는 굉장히 빨리 살아납니다. 왜? 이 정상세포는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도록 만들어난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도록
약간만 도와주면 그만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신장이나 간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독소를 채우지 않도록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음식을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작게 먹어야 되는데, 위염이 많다든지 먹으면 속이 아프고 썰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만 굶어주면 빨리 낫습니다. 굶어주면. 근데 사람들이 잘 굶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위궤양성이나 염증이 있을 때 굶으면은 막 위벽에서 염증이 떨어져 나오고 치료가 되면서 그 이물질이 나오려고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막 토해내지요.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해주면 토해내면 보면 그 온갖 염증이고 막 이상한 찌꺼기 같은 게 확확 나와요. 그래서 위장병 환자들을 금식을 시키면요, 그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한 2, 3일 지나면요 전부 재생합니다. 이 위장세포들은 72시간 만에 다 교차한답니다. 이 위장세포가 빨리 재생해요. 그래가지고 위장세포들이 살아나면서 그게 염증이나 이런 뭐 잘잘한 이거 뭐 혹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위장세포가 살아나면서 이거 파괴시켜 놓으면 이것은 밑으로 잘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토합니다. 대장이나 뭐 직장이나 간이나 이런 걸 밑으로 다 쏟아내지만 위로 후두나 뭐 식도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생체작용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다 밀어내요. 그러면서 자꾸 구역질을 하죠. 구역질. 그럼 이 구역질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탈수가 오고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서 링겔을 꽂아서라도 수분과 소금물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제가 그럴 때 도무지 자꾸 못 먹고 토하기만 하고 이제 물도 안 받아주고 토하기만 하고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일단은 물을 수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시간 토하고 물을 먹을 수 있으면 그 길로 물하고 함께 음식을 넣어가면서 점점 이제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속이 비면 속이 썰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괴양성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위가 비어있는 동안에 금식을 할 때든지 아니면 식사를 할 때도 저녁에 위장이 쉬고 있을 때 반드시 여기 지금 부엌에 가면 우리 권 집사님이 숟가루하고 올리브를 타줍니다. 그죠? 거기 이 종이컵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한 2숟갈 정도 넣고 거기다 숟가루를 1티스푼 넣어서 저어서 그걸 공복에 속이 썰릴 때 언제든지 마셔줘. 언제든지. 뭐 낮에도 속이 비면 썰리니까요. 속이 비서 썰릴 때는 이걸 넣어서 발라주면 됩니다. 궤양성에다 이걸 쫙 발라주면 통증이 딱 그칩니다. 그러면서 이 숟가루가 거기 염증을 빨아내고 이 올리브가 위를 완화시켜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면서 치료가 일어나는데 치료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굶으면서 하면 치료가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굶을 수가 없는 체력, 너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도 못 굶어요. 이런 사람들이 못 굶을 때에는 이제 음식을 먹이는데, 이럴 때에 그냥 하얀 쌀죽을 먹이면 훨씬 빨리 됩니다. 그냥 거칠은 현미밥이나 채소나 이런 걸 먹으면 위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아프니까 이런 걸 먹이지 말고, 이럴 때는 흰 쌀죽을 그냥 뭐 찹쌀도 괜찮고 흰쌀도 괜찮아요. 푹 익혀가지고 물렁하게 죽이 되게 해가지고 그냥 넙죽넙죽 떠서 마시지 말고 이걸 입에 넣어가지고 가루가 되도록 갈아가지고 침하고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분질은 거의 90% 이상이 침에서 소화액이 있기 때문에 이 곡식 종류는 그냥 죽을 해서 쭉쭉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씹어서 반드시 소화액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일주일이고 당분간 위가 편안해질 때까지 하루 세 끼 그냥 흰죽만 자꾸 한번 먹어봐요. 먹어보면서 속이 썰리고 아프면 그때 올리브 섞은 그 숟가루를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가면 속이 편안해지고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뭘 보태냐면 채소 종류 이런 걸 푹 삶아가지고 말랑하게, 여기서 우리 아침으로 먹는 나물 있죠, 볶아주는 나물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곁들여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줘.
그래서 그 흰죽을 먹으면서 너무 염분이 없어서 기운이 빠지면 거기다가 소금이나 간을 조금 쳐서 먹어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소금 넣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흰죽 끓여 먹으면 되고 이게 이제 아주 소금기가 나중에 며칠 지나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소금기를 약간 넣어서 죽을 간간하게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위장병 치료 안 되고 소화제 먹어가지고 위장병 치료 안 되고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병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반찬 한두 가지 더 보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날채소를 먹을 만큼 위장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날채소를 먹되 꼭꼭 씹어서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가지수를 줄여서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음식을 씹어 먹기 시작하면요. 얼마 안 가면 위가 싹 다 나버립니다. 싹 나버립니다. 이 음식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위장에다 음식 많이 넣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워줘야 됩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을 많이 줘야 그 자체가 회복을 하는데 음식이 가득 들어있으면 음식을 처리하는데 몸이 일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연 회복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 중에서나 여러분이 가셔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이런 강의는 질문이 필요할 거니까. 예? 갑상선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나요? 지금 제가 그런 치료법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갑상선은 이리 하고 무슨 병은 이리 하고 이리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체 기관에 어디가 고장이 났든지 몸을 살려줘 버리면 몸에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몸이 좋아하도록 도와줘. 이 몸을 잘 관리를 해버리면 몸이 구석구석 가서 문제를 다 처리합니다. 이 몸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자연 회복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먹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지 이것은 어떤 병을 치료하는 처방은 아닙니다. 위는 소화 일을 하는데 소화를 못해서 영양을 못 갖다 주니까 이 소화기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고 어떤 병에 어찌합니까? 이런 처방은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병원에 전문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당뇨도 마찬가지. 당뇨는요, 이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넣어버리면 그것도 충분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 여기 와서 과일식을 이렇게 해보면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안 해도 혈당이 약을 쓸 때보다 오히려 더 조절이 잘 되고 쓸 때만큼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약을 써도 잘 안 되던 만큼 정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음식량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음식을 작게 먹고 되도록이면 작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태워 써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통해 들어가는 거 당을 또 에너지를 만들어 자꾸 써야 되니까 피 속에 고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도 작게 먹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그릇 먹으면 이 사람도 한 반 그릇쯤 먹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에너지가 필요하도록 만들어줘. 몸이 자꾸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도록 만들어주면 피 속에 당을 저장하지 않고 자꾸 이걸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나 이거 안 해도 당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도 최후에 쓰는 거지 여기 오면 인슐린 다 끊고 지금 조절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도무지 이게 뭐 한 300, 400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인슐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자꾸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며칠 됐는데 지금 내가 인슐린을 끊고 이거 끊었는데 혈당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슐린을 써야 되고
200 이하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 인슐린 안 쓰고 이건 얼마든지 조절해도 괜찮고 200 미만으로 당이 오를 때에는 크게 합병증을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음식으로 조절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합병증 올 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몸을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저녁 때 물 마시게 되면 붓는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먹어야 잘 빠져나갑니다. 이 물이 이뇨제 중에 가장 강한 이뇨제입니다. 물보다 더 좋은 이뇨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종이 찼다, 복수가 찼다 이럴 때는 물을 먹어야 된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심장이 걸러내는데 따라서 물을 넣어야 되는데 걸러내지도 못하는데 물을 자꾸 많이 먹어버리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물을 한 병씩 다 마시지 말고 어떤 사람은 다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막 2병씩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한꺼번에 한 컵 정도. 그 병 하나 가지고 한 번에 먹어도 괜찮고 지금 이제 이 소변이 잘 안 나가고 복수가 차고 이런 사람은 그 한 3-4번 나누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셔주세요. 뭐 소변 잘 보는 사람은 한꺼번에 한 병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자주 걸러내는 거에 따라서 넣어주면 이 물이 물을 뽑아냅니다. 물이 들어가서 물을 자꾸 뽑아내고 우리 몸에 물이 자꾸 들어오면 있는 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자꾸 뽑아나가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 몸에 물이 필요해서 이걸 보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몸에 부종이 있을 때는 일단은 물만, 맹물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금식을 해주면 제일 빨리 부종이 빠지고 이제 이 부종이 쫙 빠지고 나면 소금기를 넣어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는 소금기 넣을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기가 다 빠져버렸다. 그래도 금식을 나는 좀 더 체력이 좋아서 좀 더 하겠다. 이럴 때는 거기는 소금물을 타서 간간하게 이렇게 마셔줘요. 이 혈관에 있는 수분을 무작위로 뽑아내지 않고 혈관에나 우리 세포에 물을 필요한 만큼 딱 저장을 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물을 딱 붙잡아줘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에 이런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 먹고 채식하고 이러면 혈관에 물이 정량으로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피 속에 기름기나 혈관벽에 기름기를 자꾸 이제 태워내고 청소를 하면서 혈관이 열리고 물이 탱탱하게 채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액순환 관계로 그게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질환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혈압도 조절이 되고 나중에 뭐 부정맥도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심장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문제가 있던 사람도 점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호흡을 해도 가슴이 째고 아프지 않고 이 심장혈관이 막혀 있을 때 빨리빨리 걷거나 뛰어주면요 피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이고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뭐 산으로 계획 돌아다녀도 안 아프고 약간 뛰어도 문제가 없고 다 뚫려서 그렇습니다. 뚫리고 이게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던 혈관이 탱탱하게 이렇게 차요. 물이 차요.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물은 절대적으로 순환작용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고. 자, 딱 제 시간인데 한 사람만 누가 물어볼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럼 끝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장이 약하다 그래서 여기 좀 약을 먹다가 끊었는데요. 예? 장 그 운동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 약을 먹다가 여기 와서는 안 먹는데요. 밥 먹는 데는 괜찮은데 한참 있어도 배가 안 고프고 좀 속이 더부룩한데 그것도 위하고 그건 위장에 문제가 있고 장 기능을 도와주던 약을 끊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위장만 그렇단 말이죠. 밥 먹고 위장을 말하는 거요, 대장을 말하는 거. 장 이게 나중에 더부룩합니다. 나중에 더부룩해요. 소화될 때. 소화될 때. 네. 소화될 때 더부룩하다. 먹을 때는 잘 모르지요.
네. 좀 있으면 더부룩하죠. 네. 그 위가 처리를 다 못해. 입은 살아가지고 자꾸 먹어서 괜찮은데 이제 그게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 그 작게 먹으면 괜찮아요.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 우리 몸을 다스리기 위하여 어떻게 먹어야 하는 부분 우리가 지킬 때 우리 몸은 회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은 너무나 잘못 먹어서 얻은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